지난달 하순 미국의 1분기 GDP 데이터가 발표된 후 뉴욕 증시에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으로 비틀거리던 증시에 돌발 악재가 충격을 주게 된 것인데요. 경제 지표에 스태그플레이션 신호가 나타나자 1970년대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월이 시작되자마자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골디락스 경제에 희망 회로를 돌려주면서 식어가던 금리 인하 기대에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미국 경제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사라지고 골디락스 경제 가능할까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배경, 골디락스 경제 환상적 조합, 그리고 다시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4월 25일 뉴욕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겨준 매크로 지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즉 BEA는 매 분기 한 달 후 실질 GDP 속보치, 즉 애드밴스를 발표하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분기 3.4%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1분기 근원 PCE는 전분기 1.8%의 두 배나 넘는 3.7%가 찍혔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GDP와 PCE 데이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한 복습을 해볼까요? 이것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불경기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고질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일찍이 세계 경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악몽 같았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한 바가 있죠.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경제 성장, 즉 GDP 서프라이즈 지수, 그리고 녹색 선이 인플레이션 데이터, 즉 물가 서프라이즈 지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CNN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분기 GDP가 발표되던 날 헤드라인 기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중앙은행에게 가장 나쁜 악몽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반토막 이상으로 부러지고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그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견조하다고 찰떡같이 믿었던 실물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5월 FOMC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클레어 존스 기자가 묻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최근 미국 GDP 지표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회자될 정도로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했다. 의장님 또는 FOMC 의원들은 이것이 현재 당면한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이 답변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에는 10% 정도의 실업률, 두 자릿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우 느린 성장에 나타났다. 지금 우리 경제는 3% 정도 인플레이션과 3% 내외의 견조한 성장을 보이며 매우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그는 수사슴, 스태그나 플레이션을 볼 수 없다고 농담까지 해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루 종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재확인하는 비둘기 발언이 나오자 1.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급락세로 반전되어 1시간 만에 이날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나마 금리에 덜 민감한 다우 존스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S&P 500 지수의 움직임만을 따로 떼어서 살펴볼까요? 장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3시까지 움직임으로 볼 때 이날 상승으로 마감될 확률이 99%나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이너스 0.34% 하락으로 마감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FOMC 결정이 사실상 매파적 금리 동결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파월 의장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월가의 공포를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경제 지표들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노동 비용 지수, 즉 EC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ECI가 전분기 대비 1.2% 상승하여 2022년 2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CI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포괄적 비용을 기초로 산출되는 지수인데요. ECI의 상승은 곧바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공급자 관리 협회, 즉 ISM이 발표하는 4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9.4%로 나왔습니다.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잖아요. 반면에 지불 가격 지수는 59.2%로 최근 3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하면 노동 비용과 지불 가격 등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상승한 반면에 서비스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수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한 방에 날려버린 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물론 한 번의 경제 지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4월 고용 보고서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비농업 신규 채용이 17만 5천 개로 증가하여 전월보다 훨씬 적었지만 고용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였고요. 실업률은 3.9%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7개월 동안 4%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이래 최장 기간입니다. 한편 시간당 평균 임금은 3.9%로 전월과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고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정부의 고용은 둔화된 반면 민간 고용은 교육과 헬스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4월의 고용 보고서는 적당하고 균형 잡힌 신규 고용과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세 둔화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즉 골디락스 경제의 희망 회로를 돌려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가는 매우 고무적이었는데요.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 박사는 미국의 커다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끝났다. 4월 고용 데이터는 골드락스 보고서였다. 연준과 시장이 모두 반길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또는 파월 의장 우위의 남자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골드락스 4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이 늦은 여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불씨를 살려줬다고 전하면서 낙관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동참했습니다. 여기서 늦은 여름이란 9월 FOMC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8월에는 잭슨 홀 미팅으로 FOMC 일정이 없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4월 하순 GDP 발표 후 FOMC 금리 동결과 고용 보고서 등의 일정을 거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부터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경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4월 한 달간 채권 시장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4월 10일 CPI 발표 후 단숨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4.5%대를 돌파했고요. 그 후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GDP 결과 발표 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면서 4.7%대를 돌파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해 5%까지 열려 있었으나 FOMC 금리 인하 기조가 재확인되자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4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떨쳐내고 골디락스 희망 회로가 돌아가면서 다시 4.5%대 부근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향후 매크로 지표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4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추정 정책 금리 경로마저 크게 바꾸어 놓았는데요. 한때 심지어 노 커트라는 회의감까지 나돌기도 했으나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9월에 피벗 개시를 포함하여 금년 내 2번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현재 과연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실질 정책 금리와 실질 시장 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질 정책 금리는 연방 기금 금리, 즉 FFR의 상단에서 CPI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고요. 실질 시장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CPI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3년 11월부터 청색의 실질 정책 금리가 적색의 실질 시장 금리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통화 정책이 제압적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압적 수준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을지는 전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후행 지표인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시기는 우위의 옵션 시장에서의 기대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전 또는 고용시장이 악화될 경우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있다고 언급하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의 급격한 변동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 분기에 비해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든 반면에 근원 PCE 물가지수는 2배 이상 급등하여 월가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했다. 파월 의장이 FOMC에서 그 가능성을 단호히 일축해 버렸으나 뉴욕 증시에서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는 등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둘째로 하지만 4월 신규 채용이 여전히 탄탄한 가운데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년 이래 최저치에 머무는 가운데 실업률도 최장 기간 동안 4% 이하에 머무는 등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러나 지속 가능한 골디락스 경제 달성 여부는 향후 매크로 지표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기,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지표들의 움직임을 근접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금리 인하로 피벗이 개시될 때까지 wait and see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후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